대기업 회장 박진수가 김성호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우리가 체면을 세워드리는 거니까요. 며느리 은주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건 행운이죠. 예식 시작 직전 갑자기 대통령 전용차가 도착하고 경호원들이 예식장을 가득 채웠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성호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대장님, 오늘은 제가 꼭 축하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장님이라니? 저 양반이 도대체 누구야? 은주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아빠, 전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호텔 라운지에 앉아있던 은주는 시계를 확인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결혼식인데 양가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불편한 분위기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32살의 나이에 만난 인연이라 더욱 소중했지만 신랑 집안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따가워지기만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결혼식 전날 리허설을 겸한 마지막 만남이었는데 신랑 측 친척들의 무례한 태도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죠. 은주야, 괜찮니? 아버지 김성호가 조용히 다가와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6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김성호는 평범한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후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은주가 보기에 아버지는 언제나 위엄이 있었고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신랑 집안에서 자꾸 무시하는 것 같아서. 김성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지만 은주는 눈치채지 못했죠.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은주가 아는 것은 그저 성실한 공무원이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라운지 반대편에서 신랑 측 친척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은 최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안이 대기업 재벌가인데 신부 집은 뭐가 있다고. 그냥 평범한 공무원 출신 아니야? 은퇴금이나 제대로 받았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 공무원 연금 가지고 무슨 재산이 되겠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호텔 예식장 잡아주고 신혼집도 마련해주는데 감사할 줄이나 아나? 오히려 주눅 들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더라고. 아까 보니까 신부 어머니는 백화점 명품관도 잘 안 가본 것 같던데. 듣자 하니 옛날에는 좀 살았다던데 완전히 몰락한 집안이래. 뭐 IMF 때 망했다나 뭐라나. 그래서 딸을 우리 집안에 시집 보내려고 혈안이 된 거 아니겠어? 은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죠. 김성호는 표정 변화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석양이 물들어가는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김성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랑 아버지인 대기업 회장 박진수가 위풍당당하게 다가왔습니다. 명품 정장에 수천만 원대 시계를 찬 박진수는 김성호를 내려다보듯 바라보았죠. 박진수 옆에는 비서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들 모두 김성호 가족을 깔보는 듯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돈, 내일 결혼식에 오실 친척분들이 많으신가요? 우리 쪽은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데 격이 좀 맞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전현직 장관들도 오시고 대기업 회장들도 여럿 오실 예정인데 신부 측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김성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죠. 저희는 가족과 가까운 분들 위주로 모셨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실 분들이죠. 결혼식의 의미는 권력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자리니까요. 박진수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의 친척들도 따라서 킥킥거렸죠. 그래요? 뭐, 우리가 체면을 세워드리는 거니까요. 아시다시피 우리 집안은 3대째 이어오는 기업이라서 말입니다. 은주 씨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건 정말 행운이죠. 신분 상승이라고 해야 하나? 요즘 시대에 이런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요. 은주가 참지 못하고 일어서려는 순간 김성호가 은주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김성호의 눈빛은 마치 깊은 바다처럼 고요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행운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사람의 가치를 재산과 지위로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도 있습니다. 김성호의 목소리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었죠. 주변의 수행원들에게 보이기 위한 허세였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은주 씨 집안이 좀 몰락한 집안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예전에는 뭘 좀 했다던데 지금은 완전히 망해서 보잘것없다면서요? 우리 회사 정보팀에서 조사한 바로는 재산이라곤 낡은 집 한 채가 전부라던데. 몰락이라. 김성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묻어둔 비밀들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죠. 박 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내일 제 딸의 결혼식이 무사히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호텔 라운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성호의 조용한 위엄에 주변 사람들이 주목했죠. 박진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체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은주의 어머니 정미선이 다가왔습니다. 소박한 차림의 정미선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죠. 정미선은 남편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여보, 은주야, 이제 집에 가자. 내일 일찍 준비해야 하니까. 김성호 가족이 일어서자 신랑 측 친척들이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노골적이었죠. 저 집 진짜 별 볼 일 없네. 예식장 비용이라도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우리가 다 부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신부 아버지 표정 봐. 완전히 기 죽었잖아. 그래도 대기업 집안에 사돈되는 건데 감사해야지. 내일 하객들 앞에서 망신당할 게 뻔해. 신랑 측은 장관,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들이 줄줄이 오는데 신부 측은 누가 오겠어? 은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죠. 김성호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다.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아빠를 믿어라. 호텔을 나서는 김성호의 뒷모습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마치 그 어떤 폭풍도 꺾을 수 없는 거대한 바위처럼 보였죠. 정미선은 남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정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성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숨겨진 과거가 언젠가는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주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흘러가고 있었죠.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이런 모욕을.
은주야,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신랑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집안이 어떻든 중요한 건 사람이야. 김성호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들 속에서 김성호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총성이 울리던 날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던 것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순간들, 그리고 침묵 속에 묻어둔 진실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정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죠. 여보, 혹시 그분들께 연락은 하셨어요? 내일 오실 건가요? 할 필요 없어. 조용히 치르자. 하지만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미선아, 은주가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잖아.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거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날 밤 김성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죠.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김성호가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인물들의 젊은 시절 모습도 함께 있었죠. 훈장들과 감사패들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지만 모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장님, 김성호는 사진 속 자신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 호칭은 이제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이었죠. 결혼식 전날 아침, 김성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정미선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성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니 집 앞 골목에 낯선 검은 차량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도 특이했죠. 일반 차량과는 다른 관용차의 느낌이 났습니다. 김성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벌써 알았나? 김성호는 혼잣말을 하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검은 차량은 천천히 움직이더니 골목을 빠져나갔죠. 마치 김성호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 떠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주가 하품을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벌써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좀 더 주무셔도 되는데. 잠이 안 오더구나. 긴장돼서 그런가 보다. 은주는 아버지 옆에 앉아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김성호는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어느새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은주야, 혹시 아빠한테 서운한 거 없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저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시댁에서 무시하는 것도 다 아빠 때문이고. 은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김성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딸이 아는 아버지는 극히 일부분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김성호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정미선이 시장을 다녀오다가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여보, 아까 시장 가는 길에 이상한 사람들을 봤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이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더라고요. 김성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몇 명이었어? 한 서너 명 정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정미선은 남편의 표정에서 불안함을 읽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던 김성호의 비밀스러운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아닐까 걱정됐죠. 점심 무렵 신랑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진수의 비서였죠. 김성호 선생님이시죠? 회장님께서 급히 뵙자고 하십니다. 결혼식 관련해서 논의할 게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호텔 라운지로 와주시면 됩니다. 김성호가 호텔에 도착하자
박진수는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신랑 측 친척들이 여럿 있었죠. 앉으세요, 사돈. 김성호가 자리에 앉자 박진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더군요. 내일 결혼식에 특별한 손님이 올 수도 있다면서요. 김성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겁니까? 솔직히 우리 집안 체면도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곤란합니다. 신랑 측 친척 중 한 명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설마 빚쟁이들이 오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친 건가요? 김성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 누가 오든 은주와 신랑을 축하하러 오는 분들일 겁니다. 박진수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안 명예가 걸린 일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때 호텔 라운지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그중 한 명이 김성호를 발견하고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박진수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죠. 김성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그런 호칭은 사용하지 마시오. 전 이제 그저 은퇴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일 그분께서 직접 오신다고 하셔서 경호 관련해서 미리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분이라니. 설마. 김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조용히 말했죠. 네,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대장님의 따님 결혼식이라면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대통령이요?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말입니까? 경호원은 박진수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김성호에게 말했습니다. 대장님, 내일 경호 동선 관련해서 잠시 논의 좀 하시죠. 김성호는 한숨을 쉬며 경호원을 따라 나갔습니다. 남겨진 박진수와 친척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죠. 대장님? 대통령이 직접 온다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집으로 돌아온 김성호는 정미선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그가 온대. 막을 수가 없었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 이름이 결혼식 청첩장에 있으니 보고를 받았겠지. 정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진실을 말해야겠지. 이제는 숨길 수도 없고. 그날 저녁 김성호는 은주를 불러 앉혔습니다. 은주야, 내일 결혼식에 특별한 손님이 올 것 같구나. 특별한 손님이요? 누구세요? 김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젊었을 때 나라를 위해 일했던 적이 있단다. 그때 인연이 있던 분이 오신다고 하는구나. 은주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그런 일을 하셨어요?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구나. 김성호는 서재에서 낡은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은주에게 한 장씩 보여주었죠.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김성호의 모습,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인물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이런 분이셨어요? 은주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평범한 공무원인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나라를 지킨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밤이 깊어가고 김성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검은 차량들이 집 주변에 나타났죠. 이번에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습니다. 내일의 경호를 위한 사전 점검이었죠. 때가 온 건가?
김성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은주의 결혼식이 단순한 결혼식이 아닌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호텔 예식장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죠. 화려한 꽃장식과 조명이 대기업 재벌가의 위상을 과시하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미선이 딸의 베일을 정리해주며 말했죠. 우리 은주가 정말 예쁘구나. 아빠가 보시면 눈물 나실 거야. 엄마, 아빠는 어디 계세요? 밖에서 하객들 맞이하고 계실 거야. 예식장 입구에서 김성호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검은 양복을 입은 김성호의 모습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죠. 신랑 측 하객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대기업 임원들,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이 화려한 차림으로 들어섰죠. 김성호를 보면서도 대부분 무시하듯 지나쳐갔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저 사람이래? 그냥 평범한 노인네 같은데 어떻게 이런 집안과 사돈이 됐대? 우리 회장님이 많이 봐주신 거지 뭐. 박진수가 비싼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김성호에게 다가와 거만하게 말했죠. 사돈, 오늘 정말 그분이 오시는 겁니까? 어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오시면 오시는 거고 안 오시면 안 오시는 거겠죠. 박진수가 비웃었습니다. 혹시 허세 아닙니까? 대통령이 왜 이런 자리에 오겠습니까? 우리 집안도 만만치 않지만 대통령이 직접 올 정도는 아니거든요. 바로 그때 신랑 측 친척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야, 저기 봐. 경찰차들이 오고 있어. 예식장 앞 도로에 경찰 오토바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섰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설마 진짜로. 예식장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신랑 측 친척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게 뭡니까? 나도 모르겠네. 설마 정말. 은주가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의 광경을 본 은주는 놀라서 입을 벌렸죠. 엄마, 저게 뭐예요? 정미선도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마 아빠 말씀하신 그분이 오시는 것 같구나. 예식장 로비가 갑자기 경호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동선을 확보하고 주변을 통제했죠.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신랑 아버지 박진수가 호텔 지배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예약한 예식장인데 왜 이런 일이? 지배인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죠. 저희도 방금 통보받았습니다. 국가 원수가 방문하신다고 협조해달라고 하시는데요. 국가 원수라니 정말 대통령이란 말입니까?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대기업을 운영하며 많은 권력자들을 만났지만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신랑 측 친척들이 김성호를 둘러쌌습니다. 사돈,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왜 대통령이 오는 거요? 김성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곧 아실 겁니다. 예식 시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안내를 시작했죠. 신랑 신부 입장에 앞서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오는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했죠. 예식장 뒤편에서 은주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은주야,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누가 오든 무슨 일이 있든 넌 행복해야 한다. 알겠니?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신랑 재현이 신랑 대기실에서 아버지 박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은주 아버지가 정말 그런 분이었어요? 나도 모르겠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은퇴한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박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차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이제는 기자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우리 회사 이미지도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박진수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사돈이 정말 대통령과 그런 관계라면 오히려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계산이었죠. 예식장 안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경호원 한 명이 김성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장님, 곧 도착하십니다. 김성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미선이 남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게 밝혀지겠네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은주가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야. 예식장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신랑 측 하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진짜야? 정말 대통령이 오는 거야? 신부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나? 박진수의 부인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무시하고. 지금 그게 중요한가? 일단 상황을 봐야지. 은주는 신부 대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수많은 경호원들과 기자들, 그리고 구경 나온 사람들로 호텔 앞이 가득 찼죠.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은주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소박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이런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니요. 신랑 재현이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재현 씨,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이런 분인 줄. 미안할 게 뭐 있어. 오히려 놀랍고 대단한 일이잖아. 재현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표정에도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특별한 손님이 입장하실 예정입니다. 모든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객들이 서둘러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에 고정됐죠. 긴장감이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성호는 예식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죠. 평생 숨겨왔던 과거, 지켜왔던 비밀, 그리고 자신의 진짜 정체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입구의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두 줄로 도열하며 길을 만들었죠.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대통령의 모습에 예식장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신랑 측 친척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진짜다. 정말 대통령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대통령은 천천히 예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었죠. 바로 구석에 서 있는 김성호였습니다. 김성호는 꼿꼿이 서서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이 김성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성우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식장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죠. 대장님이라고? 신부 아버지가 대장이었다고? 김성우는 담담하게 대통령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각하, 오늘은 제 딸의 결혼식입니다. 이런 거창한 행차는 필요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장님의 따님 결혼식인데 제가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꼭 축하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진수가 다리를 후들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이 박진수를 보고 말했죠. 박 회장님이시죠? 좋은 지방과 사돈이 되셨습니다. 김성호 대장님은 이 나라의 숨은 영웅이십니다. 박진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예. 저도 몰랐습니다. 사돈이 그런 분인 줄은. 대통령이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호 대장님은 30년 전 국가 최대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입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당시 저는 젊은 장교였습니다. 적들이 침투했을 때 김 대장님께서 특수부대를 이끌고 최전선에서 싸우셨습니다. 그때 김 대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그리고 이 나라도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은주가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를 듣는 은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장님은 모든 공을 뒤로하고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명예도 훈장도 거부하시고 평범한 공무원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셨죠. 진정한 영웅이란 바로 이런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 측 친척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어제까지 김성호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우리가 그런 분을 어떻게 감히. 대통령이 김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단순히 축하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갚지 못한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습니다. 김성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각하, 저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거창한 일은 불편합니다. 대장님의 겸손함은 여전하시군요. 대통령이 수행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수행원이 작은 상자를 가져왔죠. 대통령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에 드렸어야 할 훈장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하, 전 훈장을 받기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록되어야 합니다. 대장님의 희생과 헌신을 후손들이 알아야 합니다. 은주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주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아빠, 김성우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죠. 은주야, 아빠가 많은 것을 숨겼구나. 미안하다. 아빠, 전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은주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 모습에 하객들도 감동해서 눈시울을 붉혔죠. 박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런 분인 줄도 모르고. 김성우가 박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아이들이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은 축하해야 할 날이죠. 자, 이제 결혼식을 시작하시죠.
신랑 재현이 나와서 김성우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몰라 뵀습니다. 앞으로 은주를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김성우가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은주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통령도 맨 앞줄에 앉았죠. 그 옆에는 박진수가 앉았는데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성우가 은주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죠.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박수 소리가 가장 컸죠. 김성우 대장님과 따님 은주 양이 입장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도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우와 은주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은주는 아버지의 팔을 꼭 잡고 있었죠.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은주야. 버질로드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랑 재현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성우가 은주의 손을 재현에게 넘겨주며 말했죠.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주례사를 맡은 목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특별합니다. 나라를 지킨 영웅의 따님이 결혼하는 날이니까요. 박진수의 부인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그러게. 체면이 말이 아니야. 하지만 김성우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의 행복한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죠. 대통령이 축사를 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김성우 대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이 나라의 은인입니다. 그런 분의 따님이 결혼하는 이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의 축사가 끝나자 예식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신랑 아버지 박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성우에게 다가갔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아니, 대장님. 박진수는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성우가 담담하게 말했죠. 그냥 사돈이라고 부르십시오. 전 이제 은퇴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대기업 회장으로 살며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던 박진수였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죠. 신랑 측 친척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어제까지 김성우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죠. 저희가 정말 몰라 뵀습니다. 대장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다면. 김성우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과거 일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날이니 축하나 해주십시오. 대통령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성우 대장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하객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죠. 30년 전 우리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외부 세력의 침투로 정부 요인들이 위험에 처했죠. 그때 김 대장님은 단 12명의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적진에 침투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3일 밤낮을 싸우며 인질로 잡혀있던 정부 요인들을 구출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도 있었죠. 당시 저는 젊은 장교였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김 대장님이 저를 업고 10km를 뛰어서 구해주셨습니다. 은주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김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작전으로 김 대장님은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셨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비가 오면 다리가 아프시다고 들었습니다. 정미선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성우가 비 오는 날마다 다리를 절뚝거렸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대통령이 계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 대장님은 그 모든 공을 부하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조용히 물러나셨다는 것입니다. 훈장도 진급도 모두 거부하셨죠. 군인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는 한마디만 남기고요. 박진수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죠. 제가 그런 영웅을 몰락한 집안이라고. 박진수의 부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지했어요. 신랑 측 친척 중 한 명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 김성우를 가장 심하게 조롱했던 사람이었죠. 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했던 말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김성우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때 예식장 밖에서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복을 입은 군 장성들이 줄지어 들어왔죠.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였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김성우 앞에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대장님, 따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해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도 차례로 경례를 했죠. 대장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객들은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대한민국군 수뇌부가 모두 나타나 한 사람에게 경례를 하는 광경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박진수가 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 분이었다니. 우리 회사 수십 개를 합쳐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야. 비서도 놀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은주가 신랑 재영과 함께 서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현 씨, 우리 아빠가 정말 이런 분이었어요. 재현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자랑스러워해. 너의 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야. 군 장성들이 자리에 앉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여러 장관들이었죠. 국회의장이 김성우에게 인사했습니다. 김 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따님의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대장님은 이 나라의 기둥이신데요. 박진수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력과 권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달은 것이죠. 대기업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진정한 영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박진수가 다시 김성우 앞에 섰습니다. 대장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 오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박 회장,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 아무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입니다. 박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너그러우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다가와서 박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 회장, 이제 아시겠지만 김 대장님은 진정한 대인이십니다. 이런 분과 사돈이 되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오늘까지 제 재력과 지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정신에 있다는 것을요. 박진수가 김성우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성우 대장님,
제가 그동안 보여드린 무례함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분과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진정으로 영광입니다. 예식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랑 측 친척들도 모두 일어나 김성호에게 고개를 숙였죠. 은주가 아버지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네요. 김성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도 당당하게 살아가렴.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이 수행 비서관을 불렀습니다. 비서관이 가져온 태블릿에는 기밀 해제된 문서들이 담겨 있었죠. 대통령이 김성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장님,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기밀로 분류되었던 문서들을 오늘 공개하려 합니다. 김성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대장님의 뜻은 알지만 역사는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식이 잠시 중단되고 대통령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들과 기자들이 주목했죠. 여러분께 김성호 대장님의 숨겨진 역사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입니다.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화면에는 30년 전의 기밀 문서들이 나타났죠. 1995년 7월 15일 북방 무장세력 300명이 비밀리에 침투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정부 요인 암살과 주요 시설 파괴였죠. 당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화면에 당시의 작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김성호 대장은 당시 특수작전 사령관이었습니다. 단 12명의 정예 요원과 함께 적진 깊숙이 침투해 그들의 계획을 저지했죠. 이 작전명은 침묵의 방패였습니다. 은주가 놀란 눈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죠. 위험 있는 군복 차림의 김성호는 지금과는 다른 카리스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일어나 증언했습니다. 저는 당시 김 대장님 휘하의 소령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적은 우리보다 25배나 많았지만 김 대장님의 지휘 아래 우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도 말을 이었습니다. 김 대장님은 부하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홀로 적의 주력 부대를 막아서셨습니다. 그때 입은 부상으로 3개월간 병원에 계셨죠. 하지만 언론에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수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역사가. 대통령이 계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김 대장님이 구출한 인질 중에는 당시 야당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의무라고 하셨죠. 국회의장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때 인질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 대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 대장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그 일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미선이 남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33년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남편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죠. 대통령이 또 다른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2000년 김 대장님은 또 한 번 나라를 구했습니다. 당시 대규모 테러 계획이 있었는데 김 대장님의 정보망이 이를 사전에 차단했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화면에 당시 작전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에는 김성호의 서명이 선명했죠. 공군 참모총장이 증언했습니다. 그 작전 때 김 대장님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나이의 젊은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직접 최전선에 나서셨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젊은이들은 살아야 한다고 하셨죠.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랑 재현이 은주의 손을 꼭 잡았죠.
은주야,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대법원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증언하겠습니다. 김 대장님은 작전 성공 후 모든 공을 부하들과 동료들에게 돌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보고서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하셨죠. 박진수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김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대장님, 어떻게 그런 희생을 하시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김성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들은 지금도 이름 없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대통령이 마지막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김 대장님의 가문은 독립운동가 집안입니다. 김 대장님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 장군이셨고 아버지는 6.25 전쟁 영웅이셨습니다. 화면에 김성호의 가계도가 나타났습니다. 독립운동가, 전쟁 영웅, 그리고 특수부대 지휘관으로 이어지는 3대의 역사였죠. 김 대장님 가문은 10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온 진정한 호국 가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이용한 적이 없으셨죠. 신랑 측 친척들은 이제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런 집안이었다니. 우리가 감히 몰락했다고.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왜 이런 사실들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김성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김 대장님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영웅은 필요할 때 나타났다가 조용히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김 대장님의 철학이셨죠. 김성호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은 제 딸의 결혼식입니다. 이제 그만 옛일은 묻어두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객들은 일제히 일어나 김성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죠. 박진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진정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고귀함은 이렇게 침묵 속에서 빛납니다. 박진수가 김성호를 향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김성호 대장님, 아니 사돈어른,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분을 사돈으로 모시게 되어 저희 가문의 영광입니다. 은주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야 아빠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김성호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은주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평범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렴. 정미선도 다가와 가족이 함께 안았습니다. 그 모습에 하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영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의 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성황리에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성호의 정체가 밝혀진 소식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각종 언론사에서는 앞다투어 김성호의 과거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진보 성향 언론사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숨겨진 영웅인가, 군부의 잔재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죠. 기사는 김성호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 활동했던 인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진수의 집무실로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언론에서 사돈 어르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가 기사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군부의 잔재라니?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요. 박진수는 당황했습니다.
겨우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자신의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군부 세력과 연결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주가가 3% 떨어졌어요. 박진수의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재현이가 회사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대요. 장인이 군부 출신이라고. 은주와 재현의 신혼집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현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은주가 울고 있었죠. 재현 씨, 인터넷에 우리 아빠 욕하는 글이 너무 많아요. 독재 정권의 앞잡이였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재현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주야, 진실이 밝혀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재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은근히 압박을 주고 있었죠. 김대리, 자네 장인이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김성호의 집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정미선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여보, 이렇게 된 거 언론에 나가서 해명하면 어때요? 그럴 필요 없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까지 가세했죠. 김성호 씨가 진짜 영웅이었다면 왜 숨어 있었나?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었던 것 아닌가? 박진수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어. 혼사를 파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진수의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솔직히 처음엔 대단한 집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니 부담스럽습니다. 재현이 장래도 생각해야죠.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으면 바로 그때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청와대 기자회견장에 선 대통령의 표정은 단호했죠. 김성호 대장님에 대한 왜곡된 주장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김 대장님은 군사 정권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셨죠. 1987년 6월 항쟁 때 김 대장님은 시위대에 대한 진압 명령을 거부하셨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것은 처음 공개되는 사실이었죠. 당시 상부에서는 강경 진압을 명령했지만 김 대장님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며 부대를 철수시켰습니다. 그 일로 김 대장님은 좌천되었고 이후 조용히 특수부대로 옮겨가셨죠. 대통령이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 당시 김 대장님이 상부에 올린 보고서가 있습니다. 군인의 의무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정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은주가 텔레비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대통령이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 대장님이 구출한 인질 중에는 민주화 운동가들도 많았습니다.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때 의외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야당 대표였죠. 그는 평소 군부 출신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을 때 저를 고문해서 구해준 사람이 바로 김성호 대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야당 대표가 계속 말했죠. 김 대장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신념은 존중하지만 폭력은 안 된다. 평화적으로 싸우라고요. 그리고 저를 무사히 풀려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더 많은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시민운동가, 언론인, 심지어 북한 이탈 주민까지 나와서 김성호의 숨은 선행을 증언했죠. 김 대장님은 저희 탈북민들을 몰래 도와주셨습니다. 독재 정권이 언론을 탄압할 때 김 대장님이 저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를 비난하던 언론사들도 입장을 바꿨죠. 진정한 애국자, 김성호 대장, 민주주의의 숨은 수호자, 박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죠. 회장님,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김성호 대장님과 사돈이 된 것이 오히려 회사 이미지를 높이고 있답니다. 진정한 애국 기업이라고요. 박진수가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장 사과문을 준비해. 우리가 사돈 어른을 의심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성호 대장님을 모독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음모나 왜곡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김성호의 집으로 박진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박진수가 무릎을 꿇었죠. 사돈 어른, 저희가 또 한 번 잘못했습니다. 의심하고 흔들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성호가 박진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 회장, 일어나십시오. 저도 이해합니다. 논란이 되어서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너그러우십니까? 은주와 재현도 왔습니다. 은주가 아버지를 꼭 안았죠. 아빠,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아빠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온 국민이 알게 됐어요. 재현도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잠시나마 흔들렸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정말로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김성호가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도 이해해. 쉽지 않았을 거야. 정미선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네요. 서로를 이해하고 믿으니까요. 한 달이 지난 후 은주와 재현의 신혼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말 아침 양가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죠. 박진수가 김성호에게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사돈,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성호가 잔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좋은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은주가 아버지 옆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 요즘 인터뷰 요청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방송국에서도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던데. 다 거절했어. 조용히 살고 싶다. 재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기록은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자꾸나. 박진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모두가 박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죠. 저희 회사에 김성호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군인 자녀들과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려고요. 김성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이름을 쓰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그럼 이름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무명영웅 장학재단은 어떻습니까? 이름 없이 나라를 지킨 모든 분들을 기리는 의미로요. 김성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라면 좋은 뜻이네요. 정미선이 박진수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사돈댁도 참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정말 달라지셨네요. 저희가 너무 오만했었죠. 이제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이었죠. 경호원도 없이 혼자 왔습니다. 제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인가요? 김성호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각하,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늘은 공식 일정이 없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가족 모임에 방해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은주가 서둘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함께 식사하세요. 대통령이 앉으며 김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대장님,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죠. 다음 달에 국립현충원에서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 무명 용사들을 기리는 행사인데 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제 은퇴한 사람입니다. 대장님이 가지 않으시면 그 자리가 비어 보일 겁니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은주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아빠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김성우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라면.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통령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열쇠가 들어 있었죠. 이게 뭡니까? 강원도에 작은 펜션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던 곳인데 이제 대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김성우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카,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대장님이 평생 거절하신 모든 포상과 보상을 합쳐도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제발 이번만은 받아주십시오. 정미선이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쉴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은준에도 놀러 올 수 있고. 박진수도 거들었습니다. 사돈 받으십시오. 이건 국가의 작은 성의입니다. 김성우가 마지못해 열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족 시간을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네요. 대통령이 나가고 가족들은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재현이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죠. 은주야, 우리도 아이를 가지면 자랑스러운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네. 은주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모두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가 수줍게 말했죠. 임신했어요. 2달째예요. 순간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정미선이 딸을 꼭 안았고 박진수 부부도 축하했죠. 김성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재현이 장인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수가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되는군요. 손주까지 생기니. 저녁 무렵 김성우는 홀로 베란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정미선이 차를 가져다 주며 옆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 숨기고 살았던 과거가 드러났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됐네. 당신이 걸어온 길이 옳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은주가 나와서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제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외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래, 그래야지. 재현도 나왔습니다. 아버님, 나중에 아이가 크면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도 될까요? 김성우가 웃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지금은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박진수 부부도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박진수가 말했죠. 사돈, 이제 우리 두 집안이 진정한 가족이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굳게 악수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성우와 정미선도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한 김성우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함께 싸웠던 전우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도 많았습니다. 전우들이여,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네.
자네들의 희생도 헛되지 않았어. 김성호는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미선이 들어와 남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야 진짜 은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침묵의 영웅 김성호, 그가 지킨 대한민국의 가치. 하지만 김성호는 신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미선과 함께 조용히 산책을 하고 있었죠. 평범한 노부부처럼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은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빠를 둔 것이 자랑스러워요. 김성우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도 사랑한다. 넌 아빠의 가장 큰 자랑이야.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였죠. 김성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겨진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평범한 할아버지, 평범한 아버지로 남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